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HM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때하고 한 달여 지나면서 이 HMM의 경영권 매각, 즉 인수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해운업체이면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운사인데요. 이 HMM을 인수하는 업체는 우리나라 그 해운업 1등 업체를 가져가는 겁니다. 굉장히 그리고 거기다 또 자산도 현금성 자산을 한 13조 원 정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약 한 10조 원 정도 되죠. 이런 기업을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계적인 그 해운 물동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실적도 그에 따라서 많이 나빠지게 됐죠. 그런 부분이 지금 실적에 반영되면서 주가도 올 1년 내내 흘러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회사의 지금 3분기까지의 연결 실적을 놓고 볼 때 작년 동기나 전전 그 기수랑,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 실적이 급감하는 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지금 그 글로벌리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물류를 맡고 있는 해운 쪽도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 확실하게 숫자가 나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로 돌아서지 않고 그래도 그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알짜배기 계산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현금성 자산을 약 13조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16년 이후 HMM의 공적 자금 지원 내역을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6조 8,800억 정도 들어갔지만 그동안의 이자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약 7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이 들어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HMM의 최대 주주는 KDB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인데요. 이 둘의 지분 합쳐서 57.9%를 이번에 매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주가가 좋고 말 그대로 이제 해운업이 좋을 때는 이 인수 가격이 10조 원이 넘을 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산업은행,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이 HMM의 매각 가격을 최저 미니멈 6조 원대 초반까지 낮춰주면서 말 그대로 6조 원 정도만 내면 이 회사를 사갈 수 있는 거죠. 요번에 그 하림그룹과 동원그룹이 인수제안서를 냈는데 그 입찰 가격이 6조 3천억 전후로, 그러니까 6조 3천억에서부터 6조 한 4천억 사이 요 수백억 차이의 요 인수 가격을 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뜻은 미니멈 6조 3천억을 내고 10조 원의 현금을 갖고 있는 HMM을 그냥 거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인수자에게는 굉장히 큰 그 베네핏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 자금을 6조 원 정도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조 원에서 많으면 한 2조 원 정도의 공적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거죠. 지난번 대우조선해양에 보다는 훨씬 좀 양호한 편이지만 그래도 공적 자금 회수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딜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 공적 자금을 회수하려는 목적보다는 HMM이라는 국내 1위의 해운사에게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목적이 더 강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말 그대로 헐값 매각의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결정을 한 정책적 판단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좋게 말해서 정책적 판단이고 나쁘게 말했을 때는 이러한 헐값 매각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 헐값 매각을 가능하게 그 어떤 딜의 결정권을 행사해 준 더러운 권력은 그 떡고물이란 걸 챙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떡고물을 챙기는 부정부패한 세력은 말 그대로 팔자를 고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HMM의 딜이 굉장히 큰 딜이는 거죠. 지금 하림그룹도 작년 2022년 기준으로 매출 규모로는 한 14조 원 정도 되는 기업이고, 동원그룹도 한 9조 7천억 정도 하고 있지만 이 동원그룹은 배우의 형제그룹인 한국금융지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금 조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유리한 면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동원그룹은 여러 가지 M&A 건을 통해서 회사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요번에도 HMM을 인수한다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종합 물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원그룹이 더 합리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하림그룹 오너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정경련 활동도 많이 하고 이 보수를 넘어서 극우적인 행태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 윤석열과 코드가 맞다는 말들이 제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림그룹이 그 어떤 면에서는 이 좀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느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요번에 인수제안서를 낼 때 수백억 정도를 더 써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크게 떨어지고 이 해운 물류가 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의해서 많이 줄어든 유축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인수자가 확실한 자금 능력이 있고 경영 능력이 있지 않으면 자칫하다가는 HMM의 실적이 적자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의 주가가 지금처럼 그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매각 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산업은행도 6조 원대 초반까지 그 매각 자금을, 그러니까 인수자들이 내야 될 자금을 낮춰줌으로 해서 이 딜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주긴 했지만, 공적 자금 회수율은 그만큼 낮고, 또 인수했을 때 5대 그룹처럼 튼튼한 재무구조나 말 그대로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쪽에 인수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외부 자금을 차입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인수를 한 다음에 내부 자금, 즉 HMM이 보유하고 있는 약 13조 원의 그 현금성 자산을 유동화해서 그 부채를 갚고 하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HMM의 인수전은 그 지금 하림과 동원, 물론 동원이라는 그 동원그룹이 인수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지만 하림그룹이 인수할 경우에는 자칫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림그룹 자체는 지금 현재 경영권 승계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죠. 하림이 좀 욕심을 낸 것 같은데요. 하여튼간에 이 모든 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산업은행이 헐값 매각을 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10조 원짜리 회사를, 그러니까 13조 원이라는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를, 그것도 흑자를 내고 있는 업체를 그 반값도 안 되는 6조 원대 초반에 매각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헐값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그 리미텀 바텀업을, 그러니까 이 매각 가격의 바닥 가격을 6조 원대 초반으로 끌어내려 줌으로 해서 이번 딜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정권이 바뀌면 이 6조 원대 초반의 매각 가격을 결정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도 있겠죠. 지금 윤석열 검찰이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는 것처럼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는 이러한 그 매각 가격 딜의 그 배경에 어떠한 뭐 떡고물을 처먹는 부정부패한 권력이 있었는지를 또 살펴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HMM의 지금 경영권 매각 딜은 일반적인 이런 대형 매물의 M&A 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래 가격이나 거래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여러 가지로 구린 게 보인다는 거죠. 13조 원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고 현재 순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를 그 반값도 안 되는 돈에 매각한다는 것, 그리고 공적 자금도 다 회수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보이지 않는 더러운 권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HMM 인수전을 좀 보셔야 되고, 솔직히 인수가격이 6조 원대 초반에 결정될 것 같다는 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HMM의 기업 가치에 대해 실망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HMM의 딜 자체가 시장에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를 할 수 있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